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베프의 촉입니다.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의 이 주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라서. 대통령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게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사실은 얼마 전에 상처받은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큰 사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말씀이 상당히 자제되어 있는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조심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길 제가 기대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대통령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저도 심리학 박사 수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또 베프님은 당연히 전문가시고요. 자, 전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의 말과 행동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심리 분석 왜 중요합니까? 예,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대통령 같은 건 핵 단추를 가지게 됐죠. 그렇죠. 핵을 누르냐 마냐.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인 판단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어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여러 시스템에서 움직이지만 그렇죠.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그 판단 자체가 심각히 오류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트럼프의 선거가 시작됐을 때 논란이 많이 됐었고 당시에도 신경정신과 의사라든가 전직 프로파일러나 이런 게 트럼프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하면서 사실 여러 논란이 됐었고요. 그 논란이 지금 이제 우리의 대선판으로 끌어들인 거고요. 원래의 지도자에 대한 심리 분석은 CIA에서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한 분석부터 사실은 시작됐습니다만은 거기 너무 많이 간 거고 논란을 좀 좁혀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게다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 진단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엉터리같이 또 경솔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 혹은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이 강윤영 씨,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이시고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사실은 직접 대면도 안 해봤을 텐데 한 번도 소시오패스라는 공개 발언을 해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본인 남편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소시오패스란 말이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만 엄청나게 끔찍하고 힘든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무게감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을까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은 본인의 지위 자체를 혼동을 하셨다. 왜냐하면 전문의로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후보 부인 이해관계자로도 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매우 본인 스스로도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말씀하신 것은 소시오패스라는 거를 신경과 전문의가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약간 반사회적 성향이 보인다. 아니면 약간 사회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의 임상적인 얘기를 어떤 성향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시오패스란 말은 범죄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DSM에서 진단명은 없어요. 없습니다. DSM에는 소시오패스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전문의가 그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고 다만 안티소셜 어떤 성향이 있다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지만은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셨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로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티소셜 성향이 있다는 말을 나중에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뒤에 했죠, 뒤에. 예, 그건 뒷얘기고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베프님한테 당신이 좀 소시오패스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거는 일단의 진단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매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고 특히 이제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뭐 법은 모르지만 공직 후보에 대한 그 평가를 저하시키는 건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건 매우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강윤영 씨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한 시기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뭐 논란을 야기하고 본인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예. 저는 분명히 오랫동안 그 직에 있으셨으면서 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아마도
본인의 지위를 착각하셨지 않았을까? 후보 부인과 전문의 부분을. 그래서 그거는 좀 저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네. 사실 저는 강윤영 씨를 조금 알았어요. 저희 대학교 선배 언니의 언니여서. 그리고 옛날부터 조금 뵀었었는데 되게 좋게 봤었었는데 이번 상황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강윤영 선생님이 뭐 그렇다고 치고 원희룡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 하시면서 다른 현근택 변호사인가요? 그분한테 하는 방송에서의 행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분노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발하라, 고소하라, 막 화내고 이런 걸 보면서 정상적 대화가 좀 안 되는 상황을 좀 야기한 걸 보고 이분은 사실 마음속에서는 본인 부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그거를 실드 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왜냐하면 봐요. 예. 이거는 갑작스럽게 본인이 어떤 성정을 이탈을 갖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본인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매드맨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드맨 전략이요? 왜냐하면 그건 뭐죠? 논란을 한쪽으로 자기적으로 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부인과 이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인에게 자꾸 비난하지 말고 예. 나를 공격해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건 해석하자, 정치적 싸움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네네. 그 상태에서 아마 현근택 변호사님이실 겁니다. 네네, 현근택 변호사. 이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그래서 소리로 막 빈자리에다 대고 막 화를 그렇죠. 내죠. 네.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뭐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미친놈 전략인데 이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매드맨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정치학 용어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또 직접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네. 이제 실제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쓰셨던 방법이죠. 본인에 대한 어떤 상당히 그 실수라든가 실언이 나타났을 때 다른 쪽으로 확 빨아들여 갖고 마구 화를 내거나 마구 어떤 특정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사안이 그쪽으로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정 보면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막 뭐 파이어든 이렇게 막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오래 정치를 하셨다고 하면 그걸 아마 벤치마킹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왜? 아니 본인이 어쨌든 오랫동안 정치를 앞으로도 하셨고 하셔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그거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한 겁니까?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그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승민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3위였다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명 컷오프 되기 전까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사실은 6인가 뭐 그렇게 원래는 좀 뒤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를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이름이 회자되도록 하더니 인지도가 조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4등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3등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인은 안 됐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만. 그게 바로 이런 전략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지자들한테는 확실히 일종의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네.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사안을 명쾌하게 쭉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많은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걸 미치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전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 독고다이님께서 질문하네요. 빈자리에다가 삿대질하는 원희룡 후보는 정신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근데 저는 원희룡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국민의 지지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정신 상태를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미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는데 그렇죠. 여러 그런 부분에 거다? 있어서 정책적 판단도 하셨고 네. 선거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의 정신 상태를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분노 조절장애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연출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정확히 직접 이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 전체 상황만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의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거는 웃기는 말이라서 그냥 제가 웃자고 그냥 소개해드릴게요. 강강님께서 굿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온갖 잡기가 귀인을 괴롭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대선판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좀 희화화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은 이제 원희룡 후보의 그 딸이 아버지가 또 이제 계란 같은 거 만든 걸 보고서는 막 화나가지고 한번 또 글 올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때 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을 그렇죠. 테니까 그건 아빠를 뭐. 위해서. 아니 본인의 부친께서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화를 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은 다르게 그때 딸은 순수하게 아빠를 정말 걱정하는 딸로서의 행동한 것이고 이번에 이 부부의 행동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과거 박근혜 정신병 공격한 니네 민주당 사과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왜 소환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정치민 분들이 많이 하시는 물타기 전략이시겠죠. 뭐 거의 뭐 뻔한. 물타기 전략이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과 이제 여러 가지에서 관련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뭐 소시오패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본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오신 과정을 봤을 때 네. 일정 정도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 미적거리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는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자, 사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옥중 생활도 조금 남다르다. 그다음에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상당히 특이하다. 그리고 정말 뭐 유체이탈 합법이라 그래서 모든 것에 초연하고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격적으로 오랫동안 고립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적 판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의 판단 부분이 네. 그쪽으로 경도됐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그게 네. 제대로 참모들이 제대로 받쳐줬다고 하면은 좋은 쪽으로 갔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참모들의 설정이 잘못된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부분이겠죠. 그것도 역시 정치의 부분이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인의 딸로 태어나서 정치 속에서 살고 본인이 정치의 최정상에 올라서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고립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좀 전에 근데 말씀하신 게? 아버지께서 다 판단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친께서. 그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스토리를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이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불행이셨지 않을까?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판단 영역의 미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오류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인터뷰 하셨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주의 상처를 대하는 이 윤 후보의 태도와 심리가 조금 전두환 씨하고 닮았다. 네, 타인의 저도 상처에 무감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여요? 군부 엘리트 출신의 전두환과 검찰 엘리트 출신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정 구조가 아마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엘리트들에 의해서 어떤 특권 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검찰 역시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검사들에 둘러싸였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어떤 사물의 어떤 인지하는 방식 자체가 전두환 씨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대중과 거칠게 부딪혀 갖고 판단해 왔던 다른 정치인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것처럼 전혀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왜 저런 소리를 하지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아마 그런 형태, 테크노크라트 형태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그 개사가 일명 개사가 토리한테 뭐 개를 먹어라 뭐 인도사가 어쩌고 이거 할 때 그다음에 그 윤 후보가 변명한 게 있어요. 나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사과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왜 모르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 테크노크라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라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네. 대중들과 교감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분만의 독특한 그래서 여의도 화법이 아니다, 뭐 여의도 정치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그런 그렇게 부분인 것 좋게 같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 테크노크라트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다가 대선 후보 되셨는 것처럼 뭔가 중간 기간이 있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중간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사님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황당하네요. 조곤조곤 다 말씀하면서 정치는 모른다고요? 제가 정치를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은 다 하면서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뭐 반성하세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야, 지금 제가 이제 웃자고 한 말인데, 사실은 그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일 일실험, 뭐 일일 일망원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처음 말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말의 흐름을 쭉 보면 그건 망언이나 실언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이나 본인의 판단하는 그 가치관의 세계? 예, 그 세계가 그렇기 그분의 때문에 비전입니다. 아닐까요? 그건 확실히 그분의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예, 그분의 비전, 그분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그런 거고 네네.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그런 비전과 사고의 어떤 영역을 네. 주변에 있는 참모분들이라든가 어떤 지지자분들이 그걸 받쳐줘 갖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의 성공이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은 불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제 변호사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정에서는 일종의 얼간이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게 뭐 얼간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난 몰라요.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순수해요.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전략도 일부 통할 때가 있거든요. 많이 통해요. 예, 네. 많이 통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쪽으로 본인이 선택하다고 하면은 여의도 정치인을 어줍지 않게 따라가는 문법보다는 본인의 색깔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그런 쪽을 생각하시나? 왜 이렇게 계속 본인도 분명히 엘리트신데 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 무속 논란부터 뭐 시작해서 박근혜 후보하고 좀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후보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한테 7푼이도 못 된다. 뭐 그런 말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좀 논란이 됐었죠. 그거랑 좀 연결이 좀 통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그 대통령께서 얼간이 전략을 둘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뭐 본인은 굉장히 난 모르고 순수하고 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얼간이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 후보는 뭐 오랫동안 이제 그 환경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미래를 그런데 김태우 의원이 그랬어요. 그 개사가 논란 이후에 뭔가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순수한 이게 무슨 열정이 말이죠? 계시죠, 당연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순수한 열정이 계시고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을 이제 뭘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의 것이 아니라 네. 대중의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바꿀 시간과 바꿀 수 있는 지금의 어떤 구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김태우 의원이 한 말이 저는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실언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은 못 한다.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계속 실언은 반복되는데 실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예, 말하다 본인의 보니까 비전이신 부지불식간에 나온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긍정적인 거를 더 뭐 하시면은 윤석열 후보가 성공을 하시겠죠. 좋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축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 악플이 많죠. 아니 악플 없어요. 악플은 특별하게 없고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체에 대한 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못생겼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노영이가 예쁘다고 누가 그랬냐? 막 이러면서 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갑니다. 이런 거 기분 나쁘지만. 자, 요거 하나 할게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13대 대통령이었는데 어제 이제 결국에는 투병 생활 오래 끝에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2인자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만은 유언으로 뭐 미안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사과도 많이 했고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인자 컴플렉스죠. 이인자 컴플렉스요? 예,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거를 참모를 통하나 자식을 통해 하는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인자 컴플렉스라고 하죠. 전두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그늘에 가려갖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재임 기간, 본인의 후보 기간부터 그 뒤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게 이인자 컴플렉스가 존재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사과도 사실 직접 해야죠. 그죠? 직접 광주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가족들 얘기였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병상에 누워 있다고 말을 못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사과. 누구를 위한 뭐 누구 대신 이런 부분이 네. 결국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인자 컴플렉스가 반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영희님께서 최고의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리고 하트를 3개나 올리셨어요. 가족은 아니시죠? 저는 아니에요. 네. 자, 여당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시오패스 뭐 어쨌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 김부선 씨도 그냥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김부선 씨 왜 이렇게까지 계속 공격하느냐? 이재명 후보 정말 소시오패스란 말을 들을 정도냐? 이 두 가지인데요. 뭐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들을 정도면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이건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다 네네. 검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들을 받을 조는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논란을 소위 말하는 빅맨 시대에 그러니까 큰 정부 시대에 정치적인 틀을 깨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빅맨들을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이제 반사회적인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부패, 뭐 소시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미 대선에서도 트럼프 바이든 대선에서도 똑같은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럼 김부선 씨는 왜 이래요? 그분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일종의 관심을 계속 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 갖고 말씀하시든가.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진실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시오패스라는 말에 우리가 자꾸 좀 귀에 혹 들어오는 게 소시오패스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에 감춰진 뭔가 이면이 있다. 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논란을 일으켜 갖고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해칠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사실 좀 재밌어하고 그렇죠. 관심 있어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쓰이는군요. 계속 쓰이고 실제로 이건 범죄학에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학을 이제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건 이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저 이런 쪽으로 정신과 의사분들도 이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대중들과 네. 소통을 하시라는 쪽으로 말을 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아요. 요거 하나 시간 없는데 비호감 대선이라고 이번 대선을 말하거든요. 비호감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왜 비호감 대선이 됩니까 지금? 비호감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핵심 지지자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데 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연대를 하는 겁니다. 연대요? 예, 호감 가진 분과 연대를 하는 거죠. 호감 가진 분하고 연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서 다른 호감 있는 분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라고 하면 주변에 호감 있는 분을 끌어들이면은 사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을 끌어들이시기를 양쪽 진영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 맨 마지막을 이렇게 어설프게 끝낸다고 맨날 뭐라 하는데 죄송스럽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는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